더 카메라 스쿨 중급반 강의. 이번 시간은 컬러 매니지먼트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진을 뽑는 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매니지먼트라고 하면은 조금 약간 어렵거나 뭔가 전문가적인 테크닉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정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자, 처음에 카메라로 촬영한 나의 사진을 모니터로 옮겼을 때 내가 뷰파인더에서 보던 그 사진이 모니터에서 그대로 보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더 밝았는데 모니터에서 보니까 더 어둡거나 더 화사했는데 더 뭔가 창백하거나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모니터에서 보던 그 사진을 프린트를 해서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인화된 결과물이 또 모니터에서 보던 색깔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일치시켜주는 이런 시스템을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 CM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사진을 보고 뽑고 필수적인 부분이죠. 이거를 조금 전문적인 내용도 다룰 거지만 좀 쉬운 내용도 다룰 거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요즘도 제가 밤에 TV를 안 봐서 그런데 요즘도 밤에 이렇게 화면 조정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텔레비전을 이제 요즘에는 케이블이 24시간 하니까 이 화면을 좀 보기 어려운데요. 새벽에 이제 정규 송출 시간이 끝나고 나서 삐 이런 음과 함께 이런 색깔별로 컬러를 조정할 수 있는 화면 조정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이것들이 마냥 아무런 의미 없이 켜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내가 검은색을 검은색으로 보고 있는지 흰색을 흰색으로 보고 있는지 육안으로 그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색깔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송출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는 그 화면을 보고 내 텔레비전의 색깔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고쳐야겠다, 이러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죠. 이거를 똑같이 사진에서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촬영된 결과물을 모니터로 확인을 할 때 그 모니터의 환경을 설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니터에서 나오는 색깔의 그 빛의 밝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모니터는 굉장히 다른 색깔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내 모니터보다 주변 환경이 굉장히 밝을 때, 그럴 때는 모니터를 보는 나의 노출과 벽을 보는 나의 노출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니터를 빛이 약간 적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모니터 옆에 바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창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 창에서 들어오는 빛이 바로 또 모니터에 반사가 되어서 더 밝아 보이거나 블랙이 떠 보이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간편하게 그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에 렌즈에 후드가 있듯이 모니터에도 이렇게 후드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문가용 모니터를 구입을 하시면 같이 액세서리로 딸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광에서 들어온 빛들을 차단해 줌으로써 모니터가 발현해내고 있는 밝기와 색깔을 정확하게 다른 빛의 방해 없이 확인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인 거죠. 근데 이게 따로 사려면은 또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간편하게 집에서 우드락, 검은색 이렇게 폼보드를 잘라서 후드를 만들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많이들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서 후드의 크기를 작게 할 것이냐 혹은 깊게 할 것이냐도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색깔은 검은색이어야 하겠죠. 자, 두 번째 환경 설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인화는 디지털 인화입니다. 아날로그 필름으로 찍었어도 이거를 인화를 할 때는 디지털 데이터 파일로 변환을 해서 디지털 신호로 프린터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모니터를 컴퓨터랑 모니터를 연결을 하실 때 주로 많이 쓰이는 연결 잭의 종류입니다. 컴퓨터에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 잭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요, 얘는 D서브라는 이 4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모델입니다. FHD 해상도를 지원을 해주지 않고요. 우선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가 아닌 아날로그 신호를 보내줍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는 DVI
그리고 이거는 HDMI. 그리고 이거는 조금 HDMI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한쪽은 직각이고 한쪽은 각이 서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DP 포트라고 합니다. 여기 이 중에서 D서브를 제외한 DVI, DP, HDMI는 디지털 신호를 옮겨주는 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블을 쓰시고요. D서브 케이블은 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니터의 선과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설정을 하셨다면요. 이제 모니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컴퓨터 본체에서 두 개의 모니터를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똑같은 사진을 두 개의 모니터에 띄워놨다면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같은 사진이 같은 컴퓨터에서 나왔으니까 모니터 두 개에 똑같은 색깔이 나오겠구나.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니터의 색깔은 출고 당시에는 이제 적절한 컬러로 맞춰서 나오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색들이 조금씩 변색이 됩니다. 뭐 이게 변색이 된다라고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씩 이제 색을 재현해내는 능력에 있어서 모니터마다 다르고요. 네, 그 변하는 정도도 모니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모니터가 발현해내고 있는 색깔을 정확하게 재어주는 것이 꼭 필요한 그런 프로세스인데요. 그것들을 도와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도구입니다. 이렇게 마우스 정도 크기의 마우스처럼 생긴 이런 액세서리들인데요. 얼핏 보면 정말 마우스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회사는 S사에서 나오는 제품도 있고요. 이제 I사에서 나오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모니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가끔씩 이제 만드는데 거의 모든 회사가 만들고 있지는 않고요. 일부 회사가 이것들을 액세서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모니터를 살짝 기울여 놓은 상태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작동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소프트웨어에서 이 위에 캘리브레이션 도구를 놓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살짝 모니터를 꺾은 상태에서 줄을 USB에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 도구를 모니터 여기에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부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카메라의 센서와 마찬가지로 색상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센서가 이 캘리브레이션 기계 안에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색상을 재어주는 카메라인 거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이 파란색은 어떤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깔을 모니터에 모니터에서 출력이 되도록 설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모니터에서 나오고 있는 파란색이 원래 제대로 된 파란색이 맞느냐, 아니면 이 파란색이 원래는 파란색이어야 되는데 지금 살짝 노란색이 있다, 혹은 조금 빨간색이 있다, 그런 색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정보값을 이 캘리브레이션 도구가 읽어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니터는 지금 파란색을 띄었지만 살짝 불그스름한 파란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불그스름한 기운을 빼주면 원래 색깔이 나오겠죠? 라면서 프로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자, 모니터 프로파일이란 건요, 그 모니터가 발현해내고 있는 색깔과 밝기에 대한 정보값입니다. 제가 만약에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기종의 모니터를 두 대를 샀습니다. 하지만 이 두 대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색깔을 내보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니터들을 똑같은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모니터마다 정보값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을 프로파일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프로파일을 만들고 나면 각 모니터마다 프로파일이 생겼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색깔을 재현해낼 수 있도록 컴퓨터 본체와 소프트웨어에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그 매뉴얼을 보면서 따라 해보시면 굉장히 쉽게 간편하게 직관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인화를 해볼 차례입니다.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일단 맞춰져 있으면은 어느 인화를 하는 이제 랩이나 프린트 샵에서는 거의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사진 인화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타입이라고 얘기하는 레이저 프린트와 잉크젯 프린트가 있습니다. 자, 레이저 프린트와 잉크젯 프린트. 잉크젯 프린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잉크, 카트리지에 이제 검은색 이제 CMY를 이제 잉크 색깔을 넣어놓고 그걸 노즐에서 종이에 잉크를 뿌려주게 되죠. 그러면은 그 잉크들이 색을 합치면서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잉크젯을 보시면은 왜 노즐이 종이 위에서 좌우로 옮겨가면서 분사를 해주죠. 레이저 타입, C타입 프린트는 노즐에서 잉크가 나가는 대신에 레이저가 나갑니다. 레이저가 나가는 이유는요. C타입 프린트에 사용되는 이 종이 자체에 감광 물질이 발려져 있습니다. 감광 물질이라고 한다면 왜 필름도 이제 빛을 받으면 빛에 반응을 하게 되죠. 이 종이들도 빛을 받으면 빛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들은 밖에다가 꺼내놓으면 안 되고요. 기계 안에 넣어놓고 빛을 못 받은 상태에서 기계 안에서 쫙 펼쳐지고요. 그리고 그 기계 위를 잉크가 지나가는 노즐 대신 위에서 레이저가 빛을 직접적으로 종이에다가 쏴주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젯이라고도 하고요. 람다 그리고 이런 걸 C프린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C타입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C타입은 상대적으로 많이 쓰여왔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쭉 쓰여왔던 겁니다. 자, 정식 명칭 C타입 프린트라고 하지만 여기 이제 다른 언어들이 있습니다. 뭐 C 프린트, 크로모제닉 프린트, 그리고 회사 이름에 따라서 라이트젯 프린트, 람다 프린트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다 같은 종류의 프린트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보존 기간은 30년에서 100년을 이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요. 사진 인화물은, 결과물은 자외선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외선 차단 코팅이 된 유리에, 그리고 농도도 굉장히 pH 농도가 중성이었을 경우에는 30년에서 최장 100년까지 보장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요, 비교적 저렴합니다. 인화지의 종류는 광택지와 이제 반광택, 예전에는 이제 무광지도 나왔고 종류가 많았는데 점점 이제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제작 단가가 비싸지면서 인화지 종류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인화 속도는 잉크가 지나가는 잉크젯보다 레이저가 지나가는 이 C타입이 훨씬 더 빨리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색 재현력은 기존에는 이제 얼마만큼 이제 풍부한 색깔을 재현해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원래는 이제 C타입 프린트가 먼저 나오고 잉크젯이 후발주자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잉크젯에 비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잉크젯이 점점 발전하고 C타입이 점점 이제 약해지는 추세라서요. 색 재현력 또한 잉크젯이 C타입을 뛰어넘었습니다. 자, 잉크젯 프린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잉크젯 프린트의 명칭은 피그먼트 프린트라고도 하고요. 아카이벌 프린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존 기간은 지금 굉장히 발전에 계속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100년에서 300년, C타입보다 더 오랜 기간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는 잉크젯 프린트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보존 기간이 훨씬 더 오래되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가격이 아직까지는 비쌉니다. 예. 그리고 하지만 비싼 만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종이의 폭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광택지, 반광택지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한지에도 할 수 있고요. 뭐 노란색 종이에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종류의 종이에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속도가 좀 느립니다. 상대적으로. 예. 왜 우리 프린트 집에서도 이제 고해상도 출력을 집에 있는 프린터로도 할 때 노즐이 한참 동안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섬세하게 잉크방울을 종이 위에 뿌려주기 위해서 한 번 한 번 굉장히 작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속도는 느립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색 재현력 또한 풍부하죠.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C타입 이 은염 인화는 줄어들고 있고요. 잉크젯은 오히려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점점 더 떨어지는 추세고요.
자, 만약에 작품 사진을 인화를 한다. 근데 작품 사진은 내가 전시를 할 거다. 근데 큰 사이즈로 사진을 뽑고 싶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하던 것처럼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주문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더 섬세하게 이거를 진행을 해보고 싶다 했을 때는 전문가용 프린트 랩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에서는 충무로나 신사동 일대 밀집되어 있고요. 1대1로 이제 거기서 컬러를 매니지먼트 하는 담당자와 함께 모니터를 보면서 이 사진의 색깔은 조금 이렇다, 저렇다. 여기서 톤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전문가의 조언 또한 같이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결과물을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확대되었을 때 부분적으로 잘라서 조금씩 테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종이 또한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가면 이제 샘플들을 통해서 결과물을 미리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한 색감과 정확한 디테일들을 같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일련의 컬러 매니지먼트와 인화의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보았는데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처음에 모니터의 환경을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모니터의 캘리브레이션 도구를 이용해서 정확한 색깔을 만들어서 내 모니터의 설정값을 프로파일로 만들고 또 그거를 전문가용 랩실에 가서 전문가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뽑아야 된다. 굉장히 복잡하고 귀찮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계에 의존되었었죠. 매니지먼트 그 CMS 캘리브레이션 도구를 모니터에 부착을 해서 기계가 정확한 수치값을 센서로 읽어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목측으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프린트 샵들은 컬러 샘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진을 출력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컬러 샘플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전화로 내가 컬러 샘플이 필요하다, 한 장 출력해서 보내달라고 하면은 거의 무료로 배송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다양한 색깔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색깔이 안에 존재하는 사진을 출력물을 하나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사진 파일을 그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서 내 모니터에 띄워 놓습니다. 내 모니터에 띄어진 이 이미지와 이 회사에서 보내준 이 사진을 두 개를 놓고 눈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얼굴이 조금 까맣게 나오네? 그럼 밝기를 올려주고 얼굴이 조금 붉게 나왔구나. 그러면은 붉은 기운을 내려주면 되죠. 그런 식으로 눈으로 보면서 눈짐작으로 이미지를 색깔을 맞추게 된다면 어느 정도 컬러가 일치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색깔을 구현해서 정확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드신 사진작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